안녕하십니까. 학교 수업에서 필요한 에듀테크, 띵커벨 하나면 올길. 이번 시간은 띵커벨을 활용해 수업을 진행하고 평가하며 피드백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띵커벨의 주요 기능을 알아보고 이어서 이를 활용한 수업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띵커벨에서는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두 가지 기능을 수업에 활용하여 학생들의 학습 내용을 누적 관리하고 학습 이해도를 파악하며 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제 수업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학년도 3학년 2학기 기술과정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띵커벨의 보드와 퀴즈 기능을 활용하기 위한 수업으로 설계했으며 강의식 수업과 프로젝트 수업 진행 과정에서 이 두 가지 기능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드를 만듭니다. 보드 제목 입력칸에 구체적인 제목을 입력합니다. 학급, 단원명, 학습 일자 등을 기록하면 추후 관리가 편합니다. 이후 출석부형을 클릭한 후 완료를 누르면 3학년 5반의 보드가 하나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보드가 만들어진 것이 보이시죠? 그룹 만들기에 복수 그룹을 체크하고 학생 수 플러스 1의 숫자만큼 입력합니다. 3학년 5반의 학생 수는 31명이므로 32개의 복수 그룹을 만들겠습니다. 이어서 우측의 개별 보드 제목 등을 필요에 맞게 입력한 후 저장합니다. 자, 32개의 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진 그룹의 숫자 중 마지막 번호인 32번을 클릭하여 좌측 상단으로 끌고 와 학습 내용 안내로 이름을 수정하고 교사의 공지사항으로 사용할 겁니다. 빨간색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차시의 단원명, 수업 일시, 수업의 핵심 내용을 기록하고 우측 상단의 공유를 클릭하여 학생들에게 공유합니다. 공유 설정에서 공개 제한에 체크하고 학급별 비번을 설정한 후 글 작성하도록 권한을 설정합니다. 이후 QR코드나 밴드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공유하면 됩니다. 교사가 안내한 공유 방법을 통해 학생들이 보드에 들어온 후 보이는 것처럼 자신의 학번과 이름을 입력하면 번호순으로 교사의 화면에 보이게 됩니다. 학생이 공유한 내용은 교사가 승인한 경우에만 다른 학생들에게 보인다는 점도 수업에 적절하게 활용 가능한 기능입니다. 또한 보이는 것처럼 총 3페이지까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단원별로 3에서 4차시 수업을 묶어 진행하기에 좋습니다. 교과서나 노트가 없는 학생이나 출석하지 않는 학생들은 해당 학생의 번호에 교과서 없음이나 병결 등의 형태로 바로 기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결 관리나 평가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학생들이 올린 자료에는 보이는 것처럼 댓글을 달아 부족한 부분을 바로 피드백해 줄 수 있으며 해당 차시의 점수를 즉각 입력하여 학생 스스로 점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한 학생들이 수업이 끝나기 전에 부족한 부분을 바로 보충하여 점수를 회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교사의 승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생이 자료를 올리면 보시는 것처럼 교사의 화면에는 삭제와 승인이 뜹니다. 이때 교사가 이 자료를 보고 싶으면 따로 승인을 하지 않고 확인만 하면 되며 모든 학생들에게 이 자료를 보이게 하고 싶을 때 우측 상단에 있는 선택 승인을 통해 승인을 누르면 됩니다. 자, 해당 차시 학습과 노트 필기가 끝났습니다. 이 내용을 보이는 것처럼 퀴즈 기능을 활용하여 문제풀이를 하면 문제당 참여 인원과 정답률 그리고 무엇을 선택해서 오답을 썼는지까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퀴즈는 뒤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중심 프로젝트 수업에서는 띵커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변성 기법을 활용한 플래카드 제작 프로젝트의 1차시입니다. 3인 1팀으로 운영했으며 차시별로 학생들의 활동을 보드에 기록하게 했습니다. 먼저 1차시 플래카드 문구 정하기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총 3페이지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1페이지에는 1차시 내용을 올리게 했습니다. 변성 기법이 적용된 문구를 정하기 위해 팀원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 뒤 그 내용을 공유하게 합니다. 팀원들과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정한 문구를 공유한 사진과 글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2차시 플래카드 제작입니다. 주어진 재료와 도구를 활용하여 플래카드 제작을 시작하고 2차시 활동 결과물을 공유하게 했습니다. 활동 도중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 계획과 설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며 해당 차시 완성된 만큼 사진을 찍어 공유하게 합니다. 3차시 플래카드 제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팀이 플래카드를 완성했으며 선생님의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완성 사진과 팀의 문구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올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동 돌아보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프로젝트 활동 후에는 PMI 형태로 간단하게 학생들의 활동을 기록하게 합니다. 이때 같은 팀이라 하더라도 PMI는 개별적으로 기록하게 하여 활동 중 학생들이 즐거워한 점, P, 힘들었던 점, M, 흥미롭게 느꼈던 점, I를 파악한 후 다음 수업의 피드백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드 한 개당 총 3페이지까지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PMI는 마지막 3페이지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 추가로 올리게 했습니다. 플래카드 제작이 끝났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활동과 관련된 문제를 교사가 직접 제작하여 퀴즈로 제공할 수 있으며 상황에 맞게 다양한 문제풀이 형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풀이는 플래시카드 형태로 제시할 수도 있는데요. 플래시카드 활용 문제풀이는 개인 또는 팀 단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와이파이 온 문제풀이입니다. 말 그대로 와이파이 접속이 가능한 환경에서 모든 학생이 도전 골든벨의 형태로 문제풀이에 참여할 수 있게 한 방법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선호하는 문제풀이 유형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제 모드 문제풀이입니다. 옵션 중 문제 섞기, 선택지 섞기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같은 교실 내에서도 서로 다른 문제를 풀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띵커벨의 주요 기능을 실제 수업 사례를 통해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교 수업에서 필요한 에듀테크, 띵커벨 하나면 올킬. 실제 학교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띵커벨의 대표적인 기능 두 가지만 알아두면 쉽게 학생들의 수업을 관리하고 평가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 학습을 통해 선생님의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 설계 능력이 조금이나마 신장되셨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학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